안녕하세요. 연구실 이승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건 1이나 열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3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1번 공은 움직이고 있고요. 2번 공은 그냥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누가 1이나 열을 만드는 능력이 있느냐, 즉 누가 이후에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킬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는 애는 별로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움직이는 애가 뭔가 사고를 치겠죠. 어디 가서 부딪히거나 다른 물체를 밀어내거나 할 거예요. 이때 얘가 정지해 있는 애보다 운동하고 있는 애가 에너지가 크다. 그걸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정지해 있더라도 2번 공이랑 3번 공은 에너지가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사면이 있을 때 3번 공은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는 정지해 있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굴러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밑에 가서 무언가를 밀어내거나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하는 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정지에 있더라도 낮은 높이에 있느냐 높은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제 화학에서 좀 더 중요하게 특히 화학원에서 우리가 좀 자주 보게 될 개념은 이 포텐셜 에너지 개념인데요. 포텐셜 에너지가 왜 생기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무중력 상태다. 그러면 아래 위가 구분이 없고 우리가 위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어도 걔가 굴러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력,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가지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높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리에 따라 아래쪽에 땅바닥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 인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이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지구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외딴 다른 별에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강할까요? 아니겠지, 그죠? 인력이 매우 약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구의 인력에 의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때 에너지를 0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구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즉 그림에서는 높이가 낮을수록이죠. 잡아당기는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강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 중에 누가 더 인력이 강하냐? 2번이 더 인력이 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3번과 비교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인력이 강할수록 에너지는 더 낮은 상태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1이나 열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해보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는 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있을 거야, 즉 안정한 상태야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인력이 약한 상태라는 건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요. 무언가 1이나 열을 만드는 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사건 사고를 만들어낼 거야. 이 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얘가 불안정한 상태야.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원에서 인력과 에너지가 관계 있는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보는 개념은 상태 변화예요. 우리가 고체는 규칙적인 배열을 한다. 기체는 분자 간 거리가 매우 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고체에서는 인력이 강한 상태고요. 그럼 여기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예요. 기체는 인력이 없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간다.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니까 이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마 화학원의 4단원에서는 상태 변화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흡열 반응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은 이온화 에너지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할 때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중간 정도 되는 부분에 핵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 전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진다. 거리가 무한대다. 그러면 인력이 없다.
그러면 그때 에너지도 없다. 에너지를 0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에너지를 0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가 400 필요하다 그러면 오비탈의 에너지는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4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떼어낼 때 왜 에너지가 필요하냐? 혹은 s오비탈, p오비탈 에너지가 높으면 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가요? 이런 질문도 종종 하시는데요. 에너지가 높다는 건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요. 이온화 에너지를 이미지로 이해하실 때에는 전자를 떼어내면 에너지가 꼭대기까지, 그죠? 꼭대기라는 말이 좀 모호하긴 하죠. 전자를 떼어낸다, 핵에서 멀어진다, 멀어지면 인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미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꼭대기에 가깝다. 그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꼭대기에 가깝다,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 그림은 이온 결합을 배울 때 교재에서 봤던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로축이 거리죠. 거리가 무한대로 가면 인력이 없고요. 그러면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없어요. 그때 에너지가 0으로 표시된 거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써 있진 않은데 이 숫자가 에너지가 음수로 표시되는 겁니다. 인력이 우세하면 항상 에너지는 음수로 표시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에너지가 마이너스 400이다. 그러면 결합 상태가 안정한 상태고 결합이 끊어지는 상태, 즉 1번 그림으로 거리가 먼 상태로 가려면 3번 상태에서 1번 상태로 가려면 에너지가 400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 세로의 길이, 요 세로 길이가 결합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수업을 하셨을 텐데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결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림이고요. 이제 4단원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할 때 보게 되는 그림이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죠. 근데 이 에너지가 뭐라 그랬냐면 열이나 일을 만드는 능력이라 그랬죠. 능력이 사라지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냐?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에너지로, 이 경우에는 열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사용한 거예요. 반응물이 열이나 일을 만드는 능력,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만큼 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할 때 에너지와 열을 구분하는 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응물이 열을 가지고 있다가 방출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온도가 높아진다 개념을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열이나 일을 만드는 능력이다. 중요하게는 인력이 강할수록 안정한 상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이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화학원에서 다른 개념들을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